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1회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진공중 4m 간격으로 두 개의 평행판 무한 평판 도체에 각각 4쿨롱, 마이너스 4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약 몇 볼트인가? 평행판 전극사의 전이차 V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SD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 S는 4, 입실론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D는 떨어진 거리 4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답은 1.8 곱하기 10의 12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반지름 2m의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가 중심 간격 2m로 진공중에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1km당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정전 용량 C는 ln A 분의 D 분의 파이 입실론 제로 L이에요. 그래서 A가 어딨죠? A가 2m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D는 2m 2 분의 파이 입실론 곱하기 L은 어딨죠? L은 1km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0보다 큰 영역인 이거는 읽어보세요. 비유전율 ER1은 3인 유전체 X는 0보다 작고 뭐뭐인 영역에 비유전율 ER 제곱 ER2가 5인 유전체가 있다. X는 0보다 작은 영역에서 E2는 20A X 플러스 30AY 마이너스 40AZ일 때 0보다 큰 영역에서 전속 밀도는 몇입니까? 이거는 너무 몰라서 욕 나와. 그래서 10이 많은 거. 10 가로 열고 10AX 플러스 9AY 마이너스 12AZ 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4. 전개 2. 전속밀도 D. 유전율 E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에서 분극의 세기 P의 강계는 이거는 이 식이죠. P는 분극의 세기 이것도 틀린 기본적인 거.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곱하기 2입니다. 분극의 세기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곱하기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4파이가 흐르고 있는 무한직선 도체에 의해 자개가 4Am인 점은 직선 도체로부터 거리가 몇 미터인가? 이것은 여기서 자개 H는 2파이R 분의 I입니다. H는 2파이R 분의 I. 그러면은 I가 얼마라 그랬죠? 4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파이를 2파이R로 나누면 파이파이 약분되고 그러면 뭐죠? 그래서 H는 지금 4라 그랬잖아요. 4. 그래서 4는 그래서 R을 구하는 거예요. R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약분돼서 2분의 1 파이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면은 0.5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R이 요 약분되고 이게 2니까 R은 0.5가 되겠죠? 맞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속도 V인 전자가 평등 자개 내 수직으로 들어갈 때 이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당연히 V 전자가 이렇게 평등 자개 내에 들어가면 원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자개 세기에 반비례한다. 원운동하면서 이렇게 운동장 열심히 이제 도니까 집에 가서 반반 치킨 먹고 싶잖아요. 반지름은 반비례한다. 원운동하고 나서 반지름은 반비례한다. 반반 치킨. 원운동하고 나서 반반 치킨. 자, 그 다음에 7번.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길이가 3cm인 막대 자석 120 AT per 메타의 평등 자개 내 자력선과 30도의 각도로 놓으면 이 막대 자석의 회전력 T는 저번에 한번 했었죠. T는 물론 이것은 찍어서 맞췄습니다. T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T는 MLH sin 시타. 그럼 M은 자극의 세기 M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길이는 3c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자개의 세기 120 곱하기 사인 30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단위와 같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답은 줄 per AS예요. 이게 같지 않아요. ohms는 같아요. 웨버 per 암페어 같아요. 줄 per 암페어 제곱은 같지만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화율 X는 상자성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가? 자, 이게 뭔가요? 뮤 S가 1보다 이게 방향은 같아. 방향은 같은데, 이제 역자성체는 뮤 S가 1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 자화율은 0보다 작아. 방향은 같은데, 얘는 0이고 얘는 1이에요. 상자성체는 뮤 S가 1보다 커요. 얘는 0보다 커요. 방향은 같은데, 얘는 1, 얘는 0. 강자성체는 뮤 S가 1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얘는 0보다 엄청 커요. 그 다음에 10번 저항 15민의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파이는 5, 사인 10t는 일대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 암페어의 최대값은, 이것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파이 자속의 최대값은 5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여기다 이거 보시면 이게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개 이 전개 EM은 최대값은 오메가 파이 M, 건선은 따로 말이 없으면은 1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10 곱하기 파이 M, 파이 M 제일 큰 거는 파이 M 5라 그랬죠. 그래서 EM은 50V예요. 그러면 R은 15, 저항은 15옴이잖아요. 그러면은 IM은 자기력은 V 나누기 R이니까 50 나누기 10이 되니까 5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5. 그래서 5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비슷한 건, 자개 벡터 포텐셜을 A라고 할 때 도체 주위의 자개 B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도체에 발생하는 전개의 세기 E는, 이거는 저번에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답이죠?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저번에 왜 로테이션, 이렇게 펜이 없나요? 자, 저번에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인데, 로테이션 라운드 B가 로테이션 A인가 로테이션 A인가 그래가지고 로테이션 라운드 A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요거 대신에 로테이션 라운드 A를 넣으면은 요거 약분이 돼서 결국은 답이 E 마이너스 로테이션 T분의 로테이션 A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왜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 A인 접지된 구형 도체의 점전하고 유전율 2인 공간에서 각각 원점과 D 0,0인 점이 있다. 구형 도체를 제외한 공간의 전개를 구할 수 있도록 구형 도체 영상 전화로 대치할 때의 영상 점전하의 위치는, 이거는 점전하의 위치는 D분의 A 제곱 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무한 평면 도체 표면 아래에 1m에 떨어진 곳에 4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뉴턴은, 자, 이거는 왜 우리 Q1, Q2 분의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R 제곱 아시죠? 여기서 이게 무한평면 도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제곱인데 여기 무한평면 도체니까 거리가 이제 2A의 제곱이 되니까 4A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게 16, 하여튼 여기 4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뒤에 제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앞으로 빼내면 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인가? 9 곱하기 하여튼 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4d 제곱 아닌가요? 4d 아래 1m니까 상관이 없네. 이 1m니까 4 곱하기 q의 제곱 해가지고 하여튼 해보면 3.6 곱하기 10의 10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림과 같은 비투자율 뮤S1, 뮤S2인 각각 다른 자성체를 접하여 놓고 파이를 입사가기로 하고 파이2를 굴적하기라고 한다. 경계면에서 자아가 없을 경우 미소폐곡면에 취하여 이곳에 출입한 자속수를 구함. 이거는 들어가는 자속과 나온 자속은 같다고 해서 이쪽은 다 0이에요. 다 0이죠. 그리고 이거 인테그랄 B가 NDS래요. NDS. N은 수직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N 있는 거 맞고 DS 하여튼 그렇습니다. NDS 외우세요. 니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과 같은 유전 속의 분포에서 입실론1과 입실론2의 관계는 여기서 자속선 이게 무슨 자속선 이런 속이 들어가면 이 큰 대로 직결을 해요. 그래서 이 원이 이 2가 이 원보다 크다.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손실 매질에서 고유 임피던스 이타 60파이 비투자율 뮤S는 1 자계 H는 0 마이너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각 주파수는 그냥 외우세요. 1.5 곱하기 10의 8승. 자, 그 다음 17번. 어떤 막대 철심이 있다. 단면적이 8.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길이가 5.28mm. 비투자율이 600이다. 그러면 이 철심의 자기 저항은 약 몇 암페어인가? 이거는 저항 RM은 뮤S 분의 L이에요. 뮤S 분의 L. 그래서 자 4파이 10의 마이너스 뭐죠? 7승인가? 하여튼 생각이 안 나. 곱하기 뮤S는 60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넓이는 8.26 곱하기 10의 4승 분의 길이 5.28 곱하기 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8.48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8번 진공 내에서 전이함수가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이 주어질 때 점 2,2,0에서 최적 전하 밀도로는 몇 센티미터 세제곱인가 뭐 이랬는데 이게 뭐 이거는 뭐 입실론로 뭐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요거 미분을 2번 해야 된대요. 뭐 미분을 2번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2번 하면은 이제 미분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 2번, y에 대해서 미분 2번, z에 대해서 미분 2번인데 z는 없으니까 x, y에 대해서 미분을 2번씩 하면은 한 번 하면은 2x, 한 번 더 하면 2, 또 y에 대해서 한 번 하면은 2y, 한 번 더 하면은 2 해서 4가 되는 거예요. 4.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라볼라 V가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면 로우는 마이너스 4, 2, 입실론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CF인 페로신 V인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누설 전류 암페어는 누설 전류는 막 세니까 좀 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니까 좀 욕이 나오네요. CV를 로 입실론으로 나눈 것입니다. 딱 봐도 이거네요. 자꾸 세네. 이런 CV. 자, 그 다음에 자기 회로와 정기 회로의 대응으로 이런 기본적인 걸 틀리다뇨. 투자율의 그 대응은 도전율이죠. 투자를 도전합시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 한 대의 주상 변압기 역률 디진 코사인 시타 유효 전력 P 부하와 역률 디진 코사인 2 유효 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주상 변압기 2차 측 본부하의 종합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요 P1 P2를 루트 P1 P2 제곱 플러스 P1 탄젠트 시타 1 플러스 P2 탄젠트 시타 2 가로 열고 또 제곱, 이것이 바로 종합 역률입니다.
자, 이것은 유효 전력이래요. 종합 연료 역률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개폐장치에서 고장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개폐기는 고장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대요. 유입 개폐기. 근데 다 개폐장치라면서요. 어쨌든 개폐기는 고장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입 개폐기가 고장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는 거 나왔네요. 반사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거 더하기 이거 분해 이거 빼기 이거 더하기 이거 분해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2원 해서 200이 나왔습니다. 아는 문제 나왔어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 전류가 매우 커요. 일선 지락 전류가 매우 크다. 직접 접지 방식은 매우 커. 그러니까 과도 안정도가 나쁘대요. 변압기의 단전련이 그냥 단방에 그냥 끊을 수가 있지. 직접이니까. 그 다음에 일선 지락의 건전상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아요. 건전상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유한곡선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이건 월별은 알 수가 없대요. 연간 하루하루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월별은 알 수가 없대요. 자, 26번 두 개의 가공 손절로의 어느 하나의 도체의 전압 V를 인가시 Q1의 전하가 흐르고 또한 다른 하나의 도체의 V2를 인가시 Q2의 전하가 흐른다고 한다. 이때 정전 용량 계수 K, 정전 유도 계수 K 다시라고 하면 대지전정 용량, 대지전정 용량은 발음도 안 되네. K 플러스 K 다시래. 외워. 자, 그 다음에 배선 계통에서 사용하는 고압용 차단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 기중 차단기 ACB는 저압용이래요. 뭐 공기, 진공, 유입 이거는 고압 같지 않으신가요? 이 기중은 그냥 기중에 그냥 아무 때나 해,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압용. 고압은 공기, 진공, 유입. 공기, 진공, 유입. 이게 고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어느 변전소 모선에서 계통의 전체의 합성 임피던스가 30%일 때 전격 전압 154kV, 전격 전류 300A에 대한 계통의 단락 용량은 몇 메가볼트인가? 이거는 지금 임피던스가 3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PS는 30분의 100 PN인데 이게 PN을 구해야 돼. PN은 루트 3 VI래요. 그러면 PN은 루트 3 곱하기 V는 전압 154 곱하기 I는 어딨죠? 300A인데 이거는 왜 0.3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킬로볼트니까 그런가요? 이게 메가볼트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0.3을 했더니 이게 8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30분의 100 하고 곱하기 30을 했더니 80을 했더니 30분의 100 곱하기 80을 했더니 226.7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서 하트를 쳤어요. 계전기의 반환시 특성이란, 반환시는 어떻다고 했어요? 거꾸로 한다 그랬죠. 이 피노키오처럼. 피노키오 맞나요?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A라고 시키면 B라고 하여튼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피노키오가 아니라 청개구리. 반환시는 청개구리. 그래서 동작 전류가 크면 짧아진다. 크면 짧아져. 크면 짧아지는 게 반환시의 청개구리. 자, 그 다음에 총 낙차 80.9, 사용 수량 30인 발전소가 있다. 수로의 길이가 3,800, 수로의 구배가 2000분의 1. 수압 철관의 손실 낙차를 1m라고 하면 이 발전소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그 다음에 단수차 발전기의 종합 효율은 83%라고 한다. 이 답은 19,000원이야, 19,000. 자, 이것을, 출력 PG는 9.8 QH, 에타입니다. 그러면은, 손실수도 HL은, 이게 받아 적긴 했네.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손실수도 HL은 1 플러스
3800 곱하기 2만분의 1이에요. 손실수두는. 그러면은 1 플러스, 왜냐면 낙차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손실수두가 1 플러스 38,000 곱하기 2만분의 1. 아니 2000분의 1. 2000분의 1 하면 2.9가 나온대. 그러면 위치수두 H는 총 낙차에서 이 손실수두를 빼는 거예요. 그럼 총 낙차가 얼마라 그랬죠? 80.9라고 그랬죠. 그럼 80.9에서 2.9를 빼면은 80.9에서 2.9를 빼면 78이 나와요. 그럼 H는 7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8은 상수죠. 9.8 곱하기 Q는 얼마예요? Q. 이게 사용 수량이 Q네요. 참나 Q도 왜 이렇게 하여튼 Q가 사용 수량이 Q래요. Q 곱하기 H 높이 위치수도 H 78 곱하기 효율 0.83을 곱해주면 19,000이 나옵니다. 그냥 19,000을 기억하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기억하나요? 그 다음에 송전솔로의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거든.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거는 여기 보시면 날씨가 맑다, 그다음에 전선의 반지름과 성간거리가 크다. 반지름이 크면 뭔가 좋은 거죠. 성간거리도 왜 우리 그 오가목 그 설비할 때 뭐 이렇게 좀 이격을 좀 크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크다, 좀 좋은 거. 반지름도 크다. 전선 반지름 크면 좋잖아요. 날씨가 맑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하다. 그럼 좋잖아요. 근데 상대 공기 밀도, 아니 공기가 많아야 숨도 많이 쉬고 날씨도 맑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일 안 좋은 거,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로의 제어제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된대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좀 커야 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중성자 속에서 장시간 그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네요. 높은 중성자 속에서 장시간 그 효과를 간직하여야 할 거면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 좀 커야 뭔가 간직하고 있겠죠. 그리고, 전 답을 이걸 했는데 내식성이 크고 기계적 가공이 쉬워야 합니다. 하여튼 내식성이 크고 기계적 가공이 쉬워야 한다. 쉽게 가공이 돼야 된다는 보네요. 열과 방사선에 대해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뭐, 이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 vs 수전단 전압 VR, 선로의 리액턴스를 X라 할 때 정상시의 최대 송전력은 부하각이, 이건 딱 봐도 사인 시타가 1일 때, 그러니까 90도일 때지 않겠어요? 찍었는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변성기의 전격 부담을 표시하는 단위는 변성기 때는 소리를 내면 좀 목소리가 변성기. 자, 변성기 전격 부담 표시하는 단위는 바로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단상 2선식 송전선로는 0.2 플러스 J 0.5인 선로 임피던스를 통해 부하 100A가 공급되고 있다. 부하는 역률 100%인 순정 부하가 접속되고 있을 때 송전 무효 전력은 몇 킬로바인가? 이거는 이게 어쨌든 QS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QS는 I제곱 곱하기 곱하기를 두 번 적었나요? I제곱 곱하기 아니지. 요게 X네, X. 요게 X네요. X인가, 카인가? 하여튼 요거, 0.5 요거. 그래서 이제, I제곱 곱하기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왜 했죠?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I제곱 100이잖아요. 100의 제곱 곱하기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킬로바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답은 5예요. 여기에다가 역률은 100%. 아니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과 같이 사각형으로 배치된 사도체 송전선이 있다. 소도체 반지름 1cm, 한 변의 길이가 40cm일 때 소도체 간의 이 기하평균 거리는 요거를 다 곱해줘요. 다 곱해주고 루트 2D 이게 D5가
이게 D1, D2, D3, D4인데 D5가 루트 2D, D6가 루트 2D래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6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걸 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D의 6승 곱하기 루트 2, 루트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D는 6승이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6 루트 2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D는 40이니까 40 곱하기 6 루트 2를 계산을 해주면 44.9입니다.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전력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조파는 제5 고조파입니다. 이거는 답이 제5 고조파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찍었는데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송수 양단 전압을 ES, ER을 하고 4단자 정수를 ABCD를 할 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이거는 이건 나머지는 다 똑같고 밑에 B가 오는 게 이 원선도 2장 2절 말씀, 밑에 B가 오는 게 반지름이니라. 자, 그 다음에 39번. 단상 3선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불평형 부하시 중선선의 전류가 흐름으로 중선선에 퓨즈를 삽입하면 안 되겠죠. 퓨즈를 아무 때나 삽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찍었는데 맞았네요. 자, 40번. 송전선로의 전압을 2배 승합하고 송전 전력과 연결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전력 손실은 승합 전의 약 몇 배 정도인가? 4분의 1배겠죠. 전압을 2배로 상승하고 역률을 4분의 1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을 가하여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이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2.0이에요.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거워야 돼. 근데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 기초는 1.33 이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냥 일반 지지물 하중에 가해지는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전선은 2.5, 지선도 2.5래. 지선 전선은 2.5고 경동선이나 내열동 합금선은 안전이 2.2예요. 전선 지선은 2.5, 지지물은 2.0. 자, 그 다음에 주택 전기장치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틀린 거. 이걸 찍었는데 뭔가 300 아닌가요? 하여튼 이건 모르겠고 600이래 어쨌든. 그다음 모든 부품 충분한 내열성을 확보해야 돼. 내수성이 아니라 내열성. 이게 전기는 열을 많이 받으니까 홍수가 나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성이 아니라 내열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83번. 전개된 장소에서 저압 옥산 전선로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전선의 지름은 2.6인 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대요. 원래는 뭐 다른 거였는데 그거 안 돼. 2.6인 걸 사용해야 되고, 맞는 걸 한번 볼까요? 전선 지점 간의 거리는 15m로 하면 맞대요.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 맞대요. 저압 절연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지와 이격거리는 2m로 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 84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22.9 특고 가공 전선을 경동 연선으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100kV 이하니까 55예요. 특고와 가공 전선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진열장 내에 배선으로 사용전원 400V 이하에 사용하는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최소 단면적은 진열장 내 캡타이어 케이블 그러면 약간 이제 된 소리가 나잖아요. 0.75입니다. 0.75. 86번.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가? 이건 3m예요.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 3m. 자, 그다음 사용 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 전화 선로의 길이는 12km마다 유도 전류는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거는 유도는 우리 체급이 60kV 이상, 60kV 이하, 아니 60kg 이상 이하, 60kg 초과의 저희 체급이 있잖아요. 유도는 60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kg 이하면은 2 마이크로암페어. 이거 이상이면 초과면 3 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유도 60 왔다 갔다 3입니다. 자, 그다음 발전소에서 계측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 이게 주파수 이런 거 나오면은 계측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뭐 역률, 주파수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2차 접근 상태라 함은 시설 수평 거리로 3m 미만입니다. 3m 미만. 자,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15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이건 0.15라고 하는데 이거 좀 생소했어요. 0.15m. 그러니까 이게 0.15m, 그러니까 150cm네요. 이게 좀 생소하네요. 그 다음 91번. 전기철도 자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전류를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전차선의 유효 전력이 200kW 이상일 때 총 역류는 몇 보다는 작아서는 안 된다. 그냥 80% 정도, 80점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92번. 저압 옥측 전선로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뭐 애자공사, 금속강공사, 합성 수지강 공사는 맞는데 이건 아니죠. 가요대회는 아니죠. 자, 그다음 93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전선로라고 하네요. 전선로가 뭐죠? 전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그다음 94번.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게 같지 않아요? 지지물이 A종 철주거나 목줄이 어쨌든 이 같은 미터인 걸로 아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보안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100이 되나 봐요. 네, 95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전광 표시 장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은 경우에는 50%까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상님 나왔네요. 조상 설비 내부 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해야 되는 블로 리액터의 최소 뱅크 용량은 몇 kVA인가? 이거 조상님은 15,000원이라고 그랬죠. 조상님 15,000원 감사합니다. 자, 97번. 특고압 변전소의 울타리 담등을 시설하고자 할 때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 이건 2m예요. 2m. 하단에는 15cm 구멍이고 무슨 변전소와 울타리와 변전소의 합계는 한 6m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6m라고 찍었는데 울타리만 있을 때는 2m. 2m 정도면 키가 큰 사람 180인 사람도 뭔가 딛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98번. 전차선로의 직류 방식에서 급전 전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장기 과전압은 오랫동안 과전압을 주니까 이 숫자가 복잡해. 1269, 2538 숫자가 복잡한 거. 나머지는 0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장기 과전압은 이게 끝자리가 지저분해요. 장기라서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99번.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구는 피레기래요.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 이게 답이 피레기가 많아서 피레기를 찍었는데 맞군요. 자, 그 다음에 100번. 다음 고압 가공 시설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자, 이거는 철도 궤도 나오면 무조건 6.5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고압 가공 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가 선박의 항해 등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고압 가공 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 위험을 주지 않도록 또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는 차가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보다 좀 낫더라고요. 근데 고압 가공 전선일 때는 3.5m예요. 3.5m. 그럼 안녕.